요즘 아이들은 살이 찌면 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이 찐 아이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를 위한 클릭 우아클의 김규현입니다. 요즘 하도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특히 저만 해도 거울을 보면서 오늘은 살을 좀 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풍토 때문인지 요즘은 아이들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상하게 제 주변에서 저한테 저희 아이가 많이 통통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몸무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무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보통 BMI라는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비만도를 계산하고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이것은 아이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의 나이, 그 다음에 성인에서와 마찬가지로 키,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몸무게를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과 같은 공식으로 구하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BMI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같은 성별, 같은 연령대에서 100% 중에서 몇 퍼센타일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하게 되는데 5%타일 미만은 저체중이 되겠고요. 5%부터 85%타일 미만에서는 정상 체중이 되겠습니다. 85%타일부터 95%타일 미만은 과체중이 되고요. 95%타일 이상부터는 비만이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요즘 그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아이의 체질량 지수가 몇 퍼센타일에 속합니다 라고 글씨가 뜹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85 이상이 되면 체중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의 몸무게를 증가 속도를 천천히 해주시거나 조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이들한테서는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성인들처럼 몸무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몸무게가 많이 늘지 않거나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아이들은 키가 같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제한하고 오히려 살을 빼는 것은 아이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영양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칼슘 제제가 들어간 걸 드신다,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가 들어가는 걸 먹는다, 유산균이 좋다 하는 말씀이 있으신데요. 영양제는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되신다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제제라든지 비타민 D, 그리고 요즘은 아이들이 너무 밥을 안 먹는 경우에서는 아연이 들어간 제제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일부 엄마들이나 선생님들의 코멘트가 있으시긴 합니다. 진짜로 이것 때문에 키가 크는 건지 이것을 먹이면서 아이가 성장을 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예를 들면 고기를 더 먹게 해준다든지 골고루 영양소를 섭취를 하게 해준다든지 등의 다른 노력들 때문에 아이가 더 잘 크는지는 실제로 구분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영양적으로 조금 더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먹는다고 100% 키가 큰다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맞았습니다. 보릿고개가 있고 잘 드시지 못하는 시기들도 있었고 했을 때는 살이 찌면서 키가 같이 성장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과영양 상태고 오히려 몸무게 증가가 더 중요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살이 찌면 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이 찐 아이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키를 키우기 위해서 살을 찌운다기보다는 골고루 좋은 음식들과 영양소들을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나는 대학생 때 컸어, 군대 가서 컸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장판이 다치게 되면 키는 자라지 않습니다. 아마 상대적으로 성장판이 조금 덜 다치신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평균적으로 생리를 시작하고 나서 2년에서 2년 반 안에 성인 키에 다다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인이 돼서 키가 클 수 있다? 제가 생각하기에 답은 X입니다.
키는 정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외국의 어떤 아이는 키를 키우는 수술을 하는 케이스들도 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엄마가 해주는 제철 과일과 제철 야채를 이용한 골고루 모든 영양소가 포함된 음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성장판을 자극하는 데는 뜀뛰기가 포함된 많은 운동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줄넘기라든지 태권도, 그리고 수영 같은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수영 같은 경우에서는 수영을 하고 나서 허기가 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수영 이후에 간식을 조금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성장 호르몬이 10시부터 2시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무조건 자야 된다. 그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건 맞지만 그 시간에 못 잔다고 해서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잠자는 깊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록 짧게 자더라도 깊이 편안하게 잠을 잔다면 또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10시부터 좀 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첫째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기 전에 뭐 영상물을 많이 본다든가 또는 불을 켜놓고 잔다든가 또는 좀 시끄러운 환경에서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이러한 환경이 있다면 그러한 환경들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거나 등을 구부리고 앉는다거나 척추가 휠만한 조건들이 있다면 당연히 성장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바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키와 몸무게는 정말 요즘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건강한 몸무게를 가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인이 될 준비를 위해서 우리 부모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물론 키가 큰 것도 중요하고 날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내면이 정말 건강한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봬요.